자,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 3학년 역사를 담당하게 된 김윤근 선생님입니다. 이번은 이제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교과서 6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차례가 나오죠. 자, 일단 역사 2라는 교과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단원 확인을 해보면, 자,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2학년 때 이제 그 한국 역사에서 세도 정치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기 전, 그때 이야기를 이제 다룬 게 여기 1단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원에 보면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탈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이러한 그 식민지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2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의 발전 단어는 우리가 이제 광복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3단원까지가 우리가 이제 한국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보면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사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어떤 발전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을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운동 해가지고요. 여기 말 그대로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좀 이제 근대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단원을 보면 현대 세계의 전개해서요. 요 부분은요, 뭐 1차,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뭐 대공황과 뭐 냉전 체제, 막 요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역사 이 교과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국사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이제 확인할 건데, 자,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강이라든지, 어떤 이제 지명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 한 번 더 위쪽에,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어요.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압록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압록강. 자, 그 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가 두만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밑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을 우리가 청천강. 압록강 밑에 청천강이 흐른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동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자, 그 아래에 이렇게 이제 보면 예성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흐르는 강,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한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전라도 여기 일대에 보면요, 여기 이제 유명한 금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경상도 일대 남쪽으로 흐르는,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그 강들 중에서 이러한 강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역사를 공부할 때 엄청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이제 강들이 우리 어떤 국경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강에서 어떤 이제 뭐 전투,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좀 기억을 하면 좋고, 자, 그런데 우리 역사가 우리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도 밀접하게 어떤 이제 연관이 돼서 함께 이제 발전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역사 발전은
우리 옆에 있던 중국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 있는 강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 중국 여기 압록강 바로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은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요하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문명 4대 문명에서 이제 중국 문명 할 때 이제 확인을 했던 황허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양쯔강.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강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명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압록강이 있죠. 압록강 여기 위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도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간도. 자, 그 다음에 간도를 포함한 여기 위쪽을요, 만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두만강 여기 오른쪽, 지금 그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해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동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하의 동쪽이다. 요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서쪽을 요서라고 얘기해요. 자, 요 두 가지 지역을 합쳐서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요령지방.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요령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여기에서 이제 건국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황허 일대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화북지방 이렇게 이제 부르고, 여기 양쯔강 일대를 강남지방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명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특히나 뭐 만주나 그 다음에 뭐 간도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뭐 화북 지역,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식민지 시기를 또 배울 건데, 그 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이 저항을 했던 그 지역이에요. 국외로 나가서 이제 일제 저항을 했던 지역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도 한번 보면 우리 조선의 수도 한양, 한강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수도였던 이제 개성, 여기는 예성강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대동강을 이렇게 이제 끼고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이 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강이 국경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여기 이제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경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선 세종 때 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지금의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렇게 국경이 형성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사의 개괄적인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나라 일단 그 최초의 국가라는 거는 바로 이제 고조선이 되겠죠. 고조선. 뭐 고조선이 뭐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고조선 배울 때 좀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단군 이야기, 건국 이야기, 그런 거 이제 분석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뭐 고조선의 뭐 팔조법, 자, 그 다음에 뭐 위만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이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건국됐던 국가가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지도에서 만주 지역에서 탄생했던 나라가 있어요. 자,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자, 부여에서 살고 있던 주몽이 내려와서 압록강 위쪽의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나라를 만들었대요. 자, 그게 바로 고구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한반도에서 함경도 부분, 그러니까 동북쪽, 자, 거기에서 탄생했던 게 옥적. 자, 지금의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탄생했던 게 동해. 자, 한강과 우리 충청 일대에서 탄생했던 게 마한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의 진한, 자, 그 다음에 낙동강 왼쪽의 김해라는 지역에서 탄생한 나라, 변한, 이렇게 있어요. 자, 특히나 여기 남쪽에 있는 요 마한, 진한, 변한, 요 세 나라를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삼한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요러한 지금 이제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요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 여러 나라의 성장이다, 연맹왕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자, 요러한 이제 연맹왕국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일단 이 각 나라의 위치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나라의 어떤 그 풍습이 중요하고 또 제천 행사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러한 여러 나라들 연맹왕국이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연맹왕국 중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좀 익숙하게 봤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 그렇지. 여기 고구려죠. 자, 이 고구려가 이제 이어져요. 자, 고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진안에 있던 작은 나라였던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커져가지고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신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그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 특히 이제 온조가 내려와서 정착했던 게 이제 한강이고요. 그 한강에서 탄생한 게 백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안에서 탄생한 나라, 그게 바로 가야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있는 시기. 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삼국시대라고 이제 부르죠. 자, 그 이유는 결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지만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할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어떤 전성기 때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일단 제일 먼저 전성기가 찾아왔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4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가 5세기에 전성기가 찾아오고요. 신라는 6세기 이렇게. 자, 백제 4세기 뭐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 5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4세기 후반의 광개토대왕부터 5세기 장수왕까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증왕, 법풍왕,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진흥왕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시기의 어떤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들이 결국엔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한강 유역이다라는 거예요. 한강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라 진흥왕이 결국에는 이제 이때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전에 이미 가야는 다 신라가 이제 멸망시켜가지고요, 이제 병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를 혼자 이제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자, 한강을 건너가가지고요, 이 김춘추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나당 동맹이 이제 맺어지고요. 이 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먼저 백제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면서 이제 신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그러면 이제 통일이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이제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어떻게 돼요? 당나라랑 이제 전쟁을 펼칩니다. 그게 이제 나당 전쟁이고요. 이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거두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통일신라, 통일신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원래 명칭이 신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나당 전쟁 승리 후에 이제 신라를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서 통일신라 이렇게 부르고요. 자,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때 고구려의 이제 후손이었던 고구려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만든 발해가 있죠. 자, 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 요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볼 때는 고구려를 계승한 어떤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발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신라, 하대에 보면 이제 지방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그 지방 세력들은 뭐 스스로를요, 뭐 성주나 장군 요렇게 이제 칭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호족 요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러한 힘이 센 호족들이 나라까지 만들어요. 900년의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901년에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한반도에 신라, 백제, 고구려 다시 세 개의 나라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후삼국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특히 이제 후고구려의 궁예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포악한 정치를 펼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이제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됐던 사람이 이제 왕건이고 그 왕건은 이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짓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이 고려가 다시 한번 이 후삼국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를 다시 한번 이제 통일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고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고려. 우리가 이 고려라는 나라를 배울 때는 크게 이 고려라는 시기를 5개의 시기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좀 고려라는 나라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고려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이거 잘못했네요. 중기 다음에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그 다음에 말기.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시기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는 각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특징이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초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 부분에서 일단 지배층에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왕건도 결국에는 뭐야? 호족 출신이었죠. 자, 초기에는 호족들이 이제 집권을 하다가 중기에 가면 이 대대로 높은 관직에 진출한 가문들, 그걸 이제 문벌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문벌귀족들이 이제 고려를 장악을 하고요. 자, 무신장변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무신이 집권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는 이 원에 협조한 세력, 권문세족이라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는 지방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중앙으로 막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지배층을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민족의 이제 침입이 많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와요. 참고로 이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해를 멸망시켰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고려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기 때는 여진족과의 어떤 전투가 있었고요. 무신집권기에는 몽골. 자, 거란, 여진, 몽골족 다 유목민족들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몽골이 이제 중국을 다 차지하고요. 이제 나라 이름도 이제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이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나라에 이제 간섭을 받는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고. 자, 말기에 보면 뭐 홍건적이라든지 붉은 두건을 쓴 도적대, 그 다음에 뭐 왜구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시기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려 시대를 5개의 시기로 어떤 특징으로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에는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뭐 이성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신진사대부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이 조선은 크게 2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기준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 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거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엄청 이제 가까운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조선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전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는 왕의 업적은 다 중요해요. 이 조선을 통틀어서. 이제 그걸 제외하고, 자, 전기에는 이제 통치 방식, 그러니까 뭐 제도죠, 제도사. 그래서 뭐 중앙통치제도, 지방행정제도, 뭐 군사제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통, 통신제도, 막 이런 제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훈구와 정치 이제 세력으로서 훈구와 사림이 싸운 뭐 이제 뭐 사화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 좋고요. 자, 후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와 후기의 어떤 변화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그 가장 좀 이제 큰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경제 파트예요. 경제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붕당 정치. 붕당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역사 1에서 배웠던 부분이 이 1863년 이 바로 직전이야. 요때가 바로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 1863년에 고종이라는 왕이 즉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때부터 우리가 3학년 지금 역사 2 교과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조선이란 나라는요. 이후에 이제 1910년 식민지 되기 직전까지 가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종이 우리 그 1897년 요때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긴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1910년에 이제 식민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 식민지 시기는 우리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10년대와 그 다음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각 시기를 나누면 아까 각각의 다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제 세 개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식민지 시기니까 일제가 어떻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탈을 하는지 자,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을 하는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식민지가 끝났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광복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요 3년 동안은 우리 남한에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정치를 대신해요. 그래서 미군정 기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이제 새로운 정부를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죠.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현대사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번 대통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독재 막 이제 펼쳐가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윤보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그러다가 이 쿠데타의 중심 인물이었던 여기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5대에서 9대까지 이제 총 5번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이제 자기 부하였던 김재규라는 사람의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대 대통령에 이제 오른 게 최규하.
라는 대통령이고, 자, 그런데 이 체규화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쿠데타가 벌어져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그 중심 인물이었던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다음에 이제 당선됐던 사람 13대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엔 김영삼, 자, 그 다음엔요 김대중, 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17대는 이명박 대통령, 자, 그 다음에 18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19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사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각 대통령이 이제 그 통치하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떠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게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제 평화, 뭐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게 중요하고,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은 박정희라든지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이 세 사람은 군인 출신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사에 대한 개괄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교과서 이제 고종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